유석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신년 벽두에 작년에도 끊임없이 제기를 했던 지방분권 개헌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이 오신 분들은 오래전부터 지방분권 개헌 국민운동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또 추진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고생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먼저 오신 분들 차례대로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님이십니다. 다음에는 김성호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연구단장이십니다. 예. 다음에는 박명흠 지방분권 개헌 청원 부산본부 공동대표이십니다. 예. 다음에는 정중규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미디어 단장이십니다. 다음에는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이십니다. 다음은 노민호 지방분권 개헌 청원 경기본부 사무국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창용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실행위원장입니다. 빠지신 분이 전북 예.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 전북회의 상임의장을 맡고 계시는 김택천 의장님이십니다. 예.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 또 그걸 포함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촉구를 하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제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때 그 재정분권에 관한 그 공약을 6대4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세 60, 지방세 40으로 가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만은 최근에 정부의 실행계획으로 조정된 그런 내용을 보면은 현재 76대 23대 이것을 2020년까지 74대 26으로 바꿔나가고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가겠다라고 당초 공약했던 것에서 상당 부분 후퇴가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보듯이 이 지방분권은 정말 그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또 바라는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여전히 그러한 권한들을 또 재정을 틀어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지방분권이 더디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정부의 의지대로 정부의 방침대로 지방분권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헌을 이루면서 그 개헌 속에다가 분권 개헌을 강화해야만이 정부가 하나의 방침으로 추진하지 않고 그 헌법에 기속이 돼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거듭해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이기우 상임의장님 또 김성호 연구단장님 순으로 발언을 해주시고 기자회견문 낭독은 박명흠 공동대표께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기우 상임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초에 또다시 이 개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지금 지난번 오당에서 선거법 개정을 합의하면서 헌법 개정을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거법 요금 개정 선거법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개헌 연동형 선거제 개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헌법과 이 선거법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몽테스큐에 같은 사람은 선거법을 기본법, 요즘 말로 하면 헌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거법 개정에 이제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선거법 개정에 착수를 했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헌법 개정에 이미 착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법이나 또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임 장관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노무현 정부 때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 지방분권 간사로 있으면서 그때 그 책임 총리제를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걸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비롯해서 문화 뭐 몇 개 분야를 그때 당시에 이해창 국무총리에게 그거 했는데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분권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할 때 총리실에 보고를 하는데 또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에 이런 분권적인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즉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규정을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그래서 그걸 협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그것을 서로 주고받았던 그때 아마 기자님들이 많은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이 개헌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 정부에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때 우리가 이 촛불 시위를 거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 핵심이 헌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누가 정치를 하느냐에 상관없이 시스템 때문에 똑같은 오류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권력을 분산시키고 권력을 공유하는 집단지성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반드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진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김성호 박사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성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보면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남북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건 우리끼리 할 사항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과 함께 풀어가야 될 그런 과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국정 운영 방식이 특정 한 사람의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문제를 혼자서 결정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다. 특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남북 문제 대치 상황 또 이 풀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방향과 상당히 또 상반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개헌이 없이는 권력구조 개편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촛불의 민심에 대해서 많은 그 정치인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촛불 민심의 핵심은 이러한 그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폐해들을 또 폐단들을 극복해 달라 하는 그런 국민의 바람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개헌을 함에 있어서도 중앙 권력기관 간의 새로운 권력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새 여러분 보시고 계시다시피 법원조차도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해오면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지금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대통령이 사법 권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삼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뻔히 보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한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에서는 이러한 그 개헌의 여러 당위성을 놓고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서 헌법 권력구조를 바꾼 뒤에 그 헌법에 따라서 내년도 총선을 이루어달라 하는 등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 발전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현 2019년에 꼭 해야 될 과업이 바로 이 개헌이라는 점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명흠 기업단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명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논문하겠습니다. 조금 압축적으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촛불 민심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치권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명령하였다. 정치권이 이전 투구의 정치를 끝장내고 대화와 타협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이끌어주기를 염원한 것이다. 무능과 갈등으로 국민을 절망케 하는 중앙집권적 낡은 정치를 종식하고 국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적 새로운 정치 경제체제, 헌정체제 도입이 이를 실현하는 길이다. 정치권은 촛불 민심을 받들어 30년 만에 제왕적 대통령제 등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회에 개헌 특위를 설치하고 개헌을 목표로 하였으나 정당 간의 합의 실패로 무산되었다.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개헌 특위에 직접 출석하여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기로 공약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은 발의하였으나 정당 간의 협의 노력도 없었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개헌안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지도 못한 채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하였으나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과 협약을 체결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의 개헌안 중에 입법권을 비롯한 실체적 중요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77%의 국민과 89%의 전문가들이 개헌을 지지한 바 있으나 대통령과 정치권은 개헌이란 국정과제를 방치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작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하기로 약속을 한 것을 파기하였고 작년 연말까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2차 약속까지 어기고 말았다. 여를 불문하고 수평적 수직적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갈망하는 민심을 위반하고 있으니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 국회가 국민의 뜻을 담은 개헌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 국민은 정치권이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든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에 국민행동 대통령과 정치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2019년 12월 말까지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들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하나,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대법원장제 등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개헌을 하라. 하나, 지방의 입법권을 강화하여 지방 분권 문제를 지방 주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하라. 하나, 헌법 국민 발언제, 법률 국민 발언제,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를 실효적으로 규정한 국민 주권 개헌을 하라. 마지막으로 지방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하라. 2019년 1월 8일 지방 분권 개헌 국민 행동 이상입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대개 또 질문 있으면 밖에서 궁금하게 물어보십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또 이어서 하나 듣고 네,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원수. 예.